셋이에요. 오늘 또 다른 유학 관련 비디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다른 비디오 영상들 만들어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해주시고, 근데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 한 1년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짐을 언제쯤 다 쌀지 모르겠어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 또 다른 유학 관련 영상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주제는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당황했던 일들,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당황해서 처음이다 보니 또 대처를 많이 잘 못했던 점이나 아니면 처음이고 다른 것이어서 또 어색하고 신기했던 경험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심각한 건 아니니까 가볍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도 있구나, 미국에 오면 유학생활 할 때 저런 일 있을 수 있겠구나, 그냥 뭐 아니면 저한테 일어난 특이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또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에피소드 몇 개 뽑아봤고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공항 입국 심사 때 무서웠던 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유학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항 입국 심사 때 저는 뉴욕 JFK 공항에 이제 떨어졌었고요. 그때 이제 공항 입국 심사를 해요. 그래서 내 유학생 증명서, 뭐 입학 증명서라고 하죠. 그래서 입학 증명서라든지 뭐 재학 증명서랑 여권이랑 학생 비자랑 뭐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줄을 한 2시간 정도 서 있어요, 보통. 왜냐하면 학기 시작할 때쯤이면 유학생들이 다 한국에서 이제 출국을 한 뒤에 미국으로 입국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굉장히 겹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학생들이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데 2시간 정도, 저는 3시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줄을 서 있다 보면 그 공항 쪽의 직원분들이 와서 다 지정을 해줘요. 몇 번 창구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좀 무섭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왜냐하면 뭐 테러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요원분들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미국은 또 손가락을 이렇게 딱딱 집으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속된 말로 삿대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삿대질로 야, 너, 막 you, come here, 굉장히 질서적으로 명령조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you go there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what? 이러니까 막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수상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몇 번 창구로 가래요. 그래서 몇 번 창구로 막 갔는데, 그러면 지문을 찍고 뭐 제 사진을 찍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을 찍으면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서류를 주면 뭐 여권도 보고 비자도 확인해보고 제 뭐 재학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들 쭉 보면서 이게 뭐 진짠지 가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데, 저도 처음에 모르고 카피본을 가져간 거예요. 진짜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진짜는 제 가방, 뭐 책가방 거기 안에 넣어놓고 이제 카피본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꼭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여권은 진짜였는데 재학 증명서가 카피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재학 증명서 카피본을 보더니 너는 왜 가짜를 가지고 왔냐고 엄청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쫄아가지고 나 진짜 있다고 이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를 보여주냐요.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I'm sorry 막 이러면서 이거 꺼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미국엔 몇 번째 오는 거니에요. 그래서 몇 번째 오는 거고, 네 전공이 뭐고, 막 무슨 학교 가는 거고,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신문 당하는 느낌? 물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뭐 테러 방지를 위해서
수상한 사람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저씨였는데 아저씨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미국에 혹시 안 들여보내줄까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 뭐 5년씩 미국에 있으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는 되게 막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만나고 해서 아, 이렇게 다 무서운 건 아니구나 싶긴 한데, 제가 아는 사람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잠깐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그 보안 당국에 몇 시간 동안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음식물을 먹고 있었는지 들고 있었는지 그랬는데 그냥 단지 음식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려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유학을 15년? 15년 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황당했다고. 그래서 역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또 테러를 당했기도 하고 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또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후덜덜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안 아저씨 말은 잘 들으세요. 귀 쫑긋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가격 차이 나도 너무 나는 미국 브랜드 화장품. 이건 단지 미국산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많은 브랜드 화장품 가격이 한국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는 세포라나 뭐 이런 화장품을 많이 브랜드를 모아놓고 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리따움이나 그런 가게로 볼 수가 있는데 세포라에 가도 심지어 거기만 해도 브랜드가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6불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6,000원, 뭐 37,000원짜리 립스틱이 미국에서는 22불, 24불? 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미국 화장품이나 수입 화장품을 거의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렴이들만 많이 써보고 아 뭐 저거 좋대, 막 이거 좋대, 잡지에도 나오잖아요. 신제품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막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 1학년 막 그랬어서 못 쓰다가 유학을 딱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사서 써보고, 그래서 한때 너무 갑자기 많이 써보다가 이제 완전 브로크가 된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서 용돈을 막 쪼개가지고 아껴 썼던 경험이 있는데, 맥이랑 랑콤이랑 입생로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제가 한 번은 한국 웹사이트랑 미국 웹사이트 인터넷 쇼핑몰을 2개를 동시에 켜놓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맥 제품을 이제 최근에 베이스 화장품을 몇 개를 샀었거든요.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거의 한 제품당 10몇 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만 몇천 원? 15,000원? 정도씩 차이가 나서 이거는 한국에서 너무 거품이 많구나. 물론 뭐 관세도 있을 거고 다른 세금이 분명 붙을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뭔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혹시 여행을 오시게 되거나 뭐 어학연수를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잘 찾아보셔서 미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들 이렇게 쇽쇽쇽 뿌려서 하여튼 다 쓸어서 담아서 한국으로 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어? 라는 질문을 제가 미국에 와서 받아본 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충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질문을 받은 저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물론 지금은 이제 싸이도 유명해지고 K-팝이나 뭐 K-드라마 등등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한국에 관심이 없는 그냥 지역에서 뭐 거기서 혼자 공부하고 살고 지역 사람들이랑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잘 모르세요.
어디 있는지 위치도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이라는 걸 딱 떠올렸을 때 먼저 드시는 생각은 대부분 분단되어 있는 나라, 뭐 독일 이제 다음으로 제일 분단되어 있었던 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음식이라도 해도 김치 정도?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처음 친해진 친구 몇 명 있어요. 둘 다 백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계속 그 아이는 그 미국 사람들 중심, 백인 중심의 어떤 도시에서 살았고 나라고 자라서 비행기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아시안 애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좀 자기도 신기한 경험이 많았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저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어려웠죠. 백인 친구를 사귀는다는 게.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말도 걸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왜 여자랑은 화장품 얘기, 먹는 얘기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니까 얘가 갑자기 물꼬를 트듯이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So do you guys have president like United States, like Obama, you know? 벙쪄가지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단다,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 관한 걸 되게 많이 알려주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국사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걸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구나, 한국 국민으로서. 왜냐하면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한 멋진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점도 있는 나라구나, 어떤 좋은 점이 있는 나라구나, 어떠한 굉장히 전통 있는 또 유서 깊은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를 한 것이 아주 지똥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해서 어디다 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점점 글로벌 사회잖아요,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 만났을 때 한국이 얼마나 유서 깊고 멋진 나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지, 한국의 멋진 점들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지금까지 제 에피소드, 미국에서 당황했던 일들 꼽아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뭐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건 사실 좀 작고 사소한 일들이어서 실생활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당황한다는 게 나쁜 쪽으로 당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배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예를 들면 뭐 깡패들한테 돈을 뜯긴다든지, 뭐 무서운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라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그만 사소한 재밌는 일들은 미국 생활 하시면서 혹은 하게 되실 분들은 겪으시면서 재밌게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재밌게 영상 봐주신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